예,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월요일 전반적인 조정 양상이죠. 시황에서 오늘은 테이버 김태영 작가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고 시황 얘기할게요. 오늘 주제는요. 예, 쏠림 완화, 섹터 순환매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장의 포인트인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부터 보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그렇게 파괴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국채금리가 좀 오르고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의 환율도 좀 변동이 있고 좀 부담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미국 증시도 조정 국면인가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에 올라오고 난 뒤에 네. 지금 딱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도 나스닥,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측면이 7월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키워드인 아이폰의 부진이라는 이유로 애플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이걸 또 지난주로 다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는 그리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지난주에 실적 발표라고는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요. 오히려 구글은 기대감에 올라왔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기대감에 상승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확인한 이후에 약간은 조정이라기보다는 키 맞추기 혹은 지금까지 우리 기대감과 실제 나온 숫자에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앞으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조절하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10일, 현재 시간 10일이고요. 우리는 또 이제 MSCI 이런 거에 편출입 종목 이런 수급 이슈가 좀 있겠네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7월 내내 우상향 곡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0달러 정도 하던 국제유가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82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2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18%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미국 내 가솔린 가격도 2달러 초반대에서 2달러 후반대까지 7월 내도록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목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7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6월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예상치 기준에는 3.3에서 3.4% 정도, 말 그대로 6월보다 7월에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이 더 높아질 거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좀 쏟아져 내린 이유도 아무런 이유 없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는 앞으로 무슨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냐라는 건데, 특히 월화수에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시면은 뭐 중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정도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CPI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약간은 수급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특히 또 MSCI 편입 이슈가 우리가 또 상반기 내도록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에 의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주요 좀 방향성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굵직한 이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이런 그 테마나 이런 작은 이슈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뭐 지난주까지 쏠렸던 게 이제 초전도체인데요. 글로벌 학회나 이런 데서 단정적으로 얘기 못하죠. 그러나 좀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주가는 뭐 또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변동성이라는 게 큰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확실한 정말 메가 트렌드에 힘을 실는 게 낫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큰 트렌드가 이제 AI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이고요.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 쪽이 가다가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련해서 네이버도 또 반등이 아니라 아주 강한 상승입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테크 기업을 우리가 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브랜드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다른 점은 그것이 하나의 주식에 몰려 있느냐 아니면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느냐,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발표를 보셨을 때 AI도 분명히 하이퍼 클로바라고 하는 하반기 기대감이 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구글을 보시더라도 유튜브 중심의 온라인 광고 시장이 아주 큰 수익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구글에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 쪽이고요. 그리고는 뭐 쇼핑 쪽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용자한테서 추가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면 플랫폼 기업이 우상향을 더 그려낼 수 있다. 하나의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검색 외에 광고 외에 콘텐츠 쪽도 영업이익은 적자를 보긴 했지만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는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제 동시에 제공을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더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조금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7%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닌데 최근에는 보면 조정과 상승인데 상승할 때 상승폭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네이버도 실적과 인공지능 AI로 주목했고요. AI가 굉장히 큰 빅 트렌드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네이버 말고 AI와 관련된 어떤 투자의 흐름들, 맥락은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소프트웨어 산업으로서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받은 섹터 중에서 바이오 AI 이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창업자가 뭐 해외에서 실제로 박사를 하고 오셨다. 의료 AI 네, 바이오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진행한다, 미국에 진출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수 시장이 작다라는 특성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역시도 해외 진출을 해야지 아주 이제 높은 프리미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쏠리더라도 그 주가가 지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적받는 게 해외에서 서비스가 부족하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연결 실체가 조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확인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지만 예.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돼서 해외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공부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딥하게 공부하냐에 따라 가지고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엄청난 투자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우리 뭐 네이버든 국내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시장 나가서 주도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 자체로도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시각에 전제하는 거고 수출한다면 더 좋죠. 근데 수출할 수 있는 것들 말씀하신 의료 AI라든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HBM 이런 거는 수출이 되니까요, 그죠? 포인트를 AI 관련돼서는 글로벌리 수출 내지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기업이 뭐냐 스터디가 필요하다 맥을 잡아주셨고요. 조선해운업계 최근에 이제 인수전이 좀 가열차입니다. STX 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 품으로 넘어갔고 더 큰 게 이제 HMM인데요. HMM을 놓고 중견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데 옛날에 워낙 그 강했던 종목이라 HMM도 HMM이나 해운, 조선 쪽 흐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흠슬라라고 표현을 그렇죠. 했던 네. 그런 어찌 보면 2020년도의 기적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지금 HMM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M&A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M&A에 참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포스코 그룹이 참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는 현대차 그룹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만 실제로 포스코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에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전환사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그러면은 지금 HMM의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쪽과 매도를 하겠다라는 쪽에서의 제시하는 가격이 워낙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상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는 향후 해운업 시장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현재 시점이 HMM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를 파는 주체가 산업은행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사는 주체가 민간이라는 측면에서 좀 시간을 끌게 되면 유리해지는 곳은 민간 쪽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 M&A에 조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운보다는 뭐 M&A 이런 거는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해운보다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이쪽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네, 일단은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도크라고 부르죠. 도크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 27년, 28년까지 달하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M&A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유, 이제 우리가 현대 쪽에서 STX 중공업을 이제 M&A 했고, 그다음 하나 쪽에서도 엔진 사업부를 강화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해운업계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엔진을
친환경 엔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 그리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은 한국의 조선업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발주가 밀려들고 있고 이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캐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M&A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돈이 될 거다라는 건 맞습니다. 다만 조선업은 올해 들어서 이미 100% 정도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황 전망과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 역시도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건설 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건설 기계 쪽은 조금 둔합니다. 워낙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이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에 비하면 조금 주춤한데요.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두산밥켓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초부터 두산밥켓도 우상향을 예쁘게 그리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차트가 그림처럼 올라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살짝 누워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출 기준으로 매출은 5%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다음엔 EPS 기준,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는 21%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리고는 판매 가격이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봤다라는 측면에서 매출도 성장을 했지만 이익이 더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전통적으로 경기 침체 시즌에는 아무래도 국가 주도의 이제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가 주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과 그다음에 캐터필러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일단 비슷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캐터필러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는 글로벌 주택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특히 미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의 대체적인 흐름이 약간 조정권역이라는 전제 하에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뭐가 되면 될까요? 물론 전제가 달라지시면 내용은 다릅니다만.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장을 좀 보다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2차 전지와 이제 세트를 이루는 곳은 반도체였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소부장이 빠지면 반도체가 오르고 왔다 갔다 핑퐁을 좀 벌였는데 지난주에 가장 셌던 테마는 결국에는 초전도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가 빠질 때 오른 게 누구였냐 보면은 로봇과 AI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큰 전쟁터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핑퐁을 하고 있고요. 작은 전쟁터에서는 초전도체와 같은 완전히 수급 쏠림 혹은 이제 로봇과 AI, 바이오가 핑퐁을 벌였다라는 점에서 그 중에서도 핑퐁 주식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래도 이제 수급이 좋다 혹은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실체가 있고 조금 더 뭔가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투자자들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확실한 기술이 있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실적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서 우리가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제 지금 정도에서 저점 매수해 볼 만한 기업 두 군데를 소개해 주실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없지만 최근에 워낙 이제 저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번 주주환원 확대로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그 다음 섹터라고 볼 수 있는 통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KT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고는 이런 클라우드 투자는 결국 B2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투심이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알뜰폰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임대 사업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또 KT다 보니 그리고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그리고는 이번에 또 CEO 선임 이슈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고배당주라는 측면 그리고는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측면 B2B 사업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이 더 확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KT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CEO가 선임이 안 된 상태로 지금 꽤 공백이 긴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주주인 듯 주주도 아닌 듯 그러면서 공기업 비슷하게 하는데 저점 우리 헌터에게 딱 좀 타이밍이 될 만한 그런 기술적으로 자리에서
의미 있게 좀 반등이 나옵니다. 또 한 기업은요? 네. 또 하나의 기업은 진성 TC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건설 기계, 글로벌 건설 시장을 놓고 보시면은 한국은 조금 소란스러운 이벤트가 많다 보니 건설 쪽에 관심이 완전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에 있는 건설 관련 주식은 올해 내내 우상향을 하고 있고 많이 오른 종목은 100에서 150%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글로벌 건설 경기가 확실히 돌아서고 있고 정부 주도 혹은 고금리에 의해서 이거는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고금리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수출 중심에 그리고는 조금은 소재 쪽, 부품 쪽으로 볼 수 있는 진성 TC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섹터 전략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 KT 진성 TC 두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시황 해설 오늘은 테이버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